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꾸준하게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2,400원저리까지 올라왔고, 61선에서 상당히 넉넉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7월에도 61선 한참 멀찌감치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건 달러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달러로 변환한 차트를 한 번씩은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시선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4%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61선에서 상당히 멀찌감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외국인들은 주식이 올라가서 돈 벌고 환율이 내려가서 환차에 거두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형태가 이제 나타난 하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우선 중간 선거 끝나면 미증시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를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증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률 100%고 대부분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금리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번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더 우세한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면 자꾸 이런저런 통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현재 이제 민주당 차지죠. 근데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다 이기면 13%, 공화당이 하나만 이기면, 그러니까 상원 또는 하원 하나만 이기면 14%, 민주당이 둘 다 올라가면 10%.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올라갔다. 근데 현재 조금 더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진 게 이제 권력이 분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게 보고 있잖아요. 하원은 공화당이 확실한 것 같고 상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괜찮은 구도로 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들, 특히 이제 흥국생명이 그 영구채 콜옵션 행사한다. 그러니까 돈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는 이자만 내고 다른 어떤 대출로 맨날 갈아타기 하던 그런 이제 상품이었는데, 갈아타기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어떤 그 채권을 5년 주기로 이제 바꿔 탄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안 갚았잖아요. 안 갚으면서 우리 그냥 이자 좀 더 주고 연장할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던 거였죠. 근데 이걸 갚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 문제가 좀 진정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금융시장 안정되는 그런 영향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매일 나와요.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는데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출구 전략 검토하고 있다더라. 단계별로 완화시키면서 지역별로 조금씩 풀어주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채권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회복, 이런 걸로 좀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국 시장이 오늘 안 좋았어요. 우리 증시에 보통은 중국 시장 빠지면 장중에 중국 시장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재료도 있지만, 최근에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이 빠져도 겁을 안 먹죠. 예, 왜냐하면 저기서 자금 빠져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증시 중국 시장에 빠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외국인들이 자금 갖고 계속 들어온다니까, 또 흥국생명에서 회사 이제 연구체 갚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제법 빠졌죠. 1,380원대까지 환율이 밀려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환차익과 주식 차익을 동시에 거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외환, 주식 시장이 모두 안정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신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양시장 다 매수하고 개인들이 양시장 팔고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9천억 정도 팔았죠. 이렇게 매도하면 이 자금은 나중에 지수를 방어하는 데 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기존의 매매 종목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다음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매수 들어와 있고, 특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하고 SK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2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대부분이고, SDI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 매수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가 좀 됐고, 매도 쪽 자동차를 일관되게 매수 안 해주는 거랑 금융주를 좀 판 게 특징이죠. 금융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네이버,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면 금리가 빠지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 쪽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플러스 인터넷주 이런 조합으로 이제 기관은 매수를 했고, 자동차 쪽도 그 아래 보면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금융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엔터주, JYP를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부터 게임주, 뭐 2차 전지. 근데 약간 골라 담는 느낌이었어요. 골라 담는 느낌으로 좀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2차 전지를 조금 매도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인데, 어쨌든 특정 업종을 싹 이제 담아간다 이런 거보다는 종목별 대응으로 갔고, 기관은 좀 색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반도체 쪽 매수가 많이 있잖아요. 동진세미캠, 원익 IPS, 뭐 유진테크, PSK,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라든가 이제 제약바이오주, 아프리카 TV, 뭐 위메이드, 그러니까 게임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이거 아마 CFD 쪽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매매가 들어간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시장 금리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오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4.35 위냐 아래냐가 중요하다. 4.35 이하에서 관리가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고, 4.35가 돌파가 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과 금리 시장의 금리 움직임 좀 봐야 될 거고, 환율이 오늘 1,3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1,390원 이하까지 내려와서 1,400원 아래로 완전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게 일시 조정 후 재차 튕겨 올라가는 거냐, 이번 주 후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후반까지 1,300원대를 유지한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잠시 후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7, 8월에 반등했던 것만큼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이쯤 하면 기술적 반등은 다 나왔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수급이 흔들릴 가능성,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매수지만 종목들별로는 조금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은 뭐 반도체, 게임주, 인터넷주,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내리고 환율 진정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성장주, 낙폭과대주 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구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 7, 8월에 반등 나왔던 게 12% 정도였는데 지금 그 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이번 하락 국면에서 반등 폭은 최고였어요. 이번 반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자들이 이쯤 하면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목들별로는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지금 ADR이거든요. 제가 ADR이 이제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이 표는 20일 평균선 이제 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20 넘어가면 과매수, 80 이하는 과매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119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ADR을 다시 설명드리면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이게 이 평균치가 하여튼 상승 120개, 하락 100개 이런 비율이면 ADR은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율로 나가는 건데, 보통 120 이상은 과매수, 80, 코스닥은 75 이하면 과매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0이 왔어요. 근데 최근에 130을 고점으로 볼만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종목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위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실초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좀 가져가고, 약간의 어떤 현금 비중도 좀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 카페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많이들 보셨던데, 주식 강의실에서 제가 일요일에 올린 글인데, 이거 보시면 어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오셔가지고 요 내용들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매물도 염두에 둬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조건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좀 이제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시장 변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무엇보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고릴라 리서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